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이 기상이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 전반이 오르는 에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 낮아 에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곡물 수급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까지 겹치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에그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슈퍼 엘니뇨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섭씨 2도 이상 높은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같은 슈퍼 엘니뇨 현상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1982년에서 83년, 1997년에서 98년, 2014년에서 16년 등 역대 총 3회 발생했습니다.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서 16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2015년의 국제 쌀 수출은 전년 대비 4%, 밀은 1.8%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미와 남미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은 이상 고온에 따른 가뭄이 지속돼 곡물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며 향후 곡물 수출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으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도 에그플레이션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타결됐던 흑해 곡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합의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은 그동안 3차례 연장되며 세계 곡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달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곡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옥수수 수입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비중은 13.7%에 달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명구 KDB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2020년에서 22년의 한국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19.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다며 곡물 수출 감소로 인한 에그플레이션 압력이 큰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며 에그플레이션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 모색 등을 통한 곡물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자금률이 워낙 낮으니까 저희 나라도 곡물에 대한 수입 대체처를 마련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용 수입 곡물을 사용하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곡물 수급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이호철입니다.